5분 안에 책 한 권씩을 소개하고 있는 5분 책소남 안태석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6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흔들리는 영혼을 위한 청춘의 인문학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저자 안상원 작가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이고 멘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단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수업 내용을,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좀 독특한 점은 이 뒷면에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학생의 글인데요. 경영학과 신진아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4학년인데도 이런 수업을 처음 듣는다.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수업 중에 단연 최고의 수업이었고 가장 대학교 수업다운 수업이었다. 이런 글로 봤을 때 이 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 청년들의 이 간지러운 부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줬구나. 그 핵심에 인문학이 있었구나. 단순히 인문학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춘들에게 진정한 돌파구가 되고 또 마스터 키가 되고 성장의 어떤 발판이 되고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풀어놓으신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인문학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또 정의를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 인자에 글월 문자 배울 학자잖아요. 한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과 글, 사람과 문화, 사람과 책,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다움, 자기다움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세상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 안상원 작가님은요, 어느 독서광의 생산적 책읽기, 인문학 공부법 등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닝 독서경영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또 단국대의 인문학과 사회진출이라는 수업의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후학들을 지금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 책의 핵심 단어 및 중심 주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한 가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why예요. 저자도 계속해서 이 책 속에서 why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제 아는 지인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도 책을 좋아하시니까 이 책을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읽어봤다고. 그러면 이 책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카톡이 아니라 이 작가님, 안상원 작가님의 카톡이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두 분이 그 타이밍에 커피를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이 핵심 키워드도 바로 why였어요. 왜 청춘인가? 왜 독서인가? 왜 공부인가? 왜 인문학인가? 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챕터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다 보면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라고 연락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들만 위주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저자는 인문학이 유행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면, 두 번째는 창의적인 면입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을 벌려면 몸이 망가지거나 마음의 스트레스에 병이 오거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돈은 조금 못 벌어도 워라벨,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일과 내 쉼, 내 삶의 균형을 또 맞추려고 하고, 또 소확행,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트렌드만 봐도 점점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면인데요. 점점 더 예전처럼 그냥 기계 돌아가듯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고 보다 나다운 삶,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나의 메리트를 인정해주는 삶이 점점 더 가치 있어지니까요. 요즘에 유튜브가 뜨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표현했을 때 아주 메리트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창의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까지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그 근거로 이 인문학을 듭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냐면,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맞바꾸어도 좋다.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얼마나 인문학을 통한 통찰과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은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은 문학, 4장은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은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문들인데요. 인문학은 이것을 포괄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계속해서 각 장마다 왜 철학이 필요하고 왜 문학이 필요하고 왜 역사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역사 속에서의 의미를 이 시대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역사의식을 강조합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성 있는 태도로 우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문 고전 책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특히 한 10년 전에 나온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이지성 씨의 책을 보면 이 인문 고전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 가져다주는 우리 선조들이 삶을 통해서 터득한 그 지혜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장은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6장, 7장은 행복과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하기, 그리고 8장, 9장은 좀 더 실천적으로 그러면 인문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독서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에서 온다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독서법에 대해서는 생산적 독서법이라고요. 제가 이제 책 소개니까 그래도 좀 더 독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자면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또 책에서 의미 있게 내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가 보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생산적 책 읽기라는 거죠. 사실 쉽게 말하면 써먹을 때가 있는 독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봤어도 그 속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대목들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실생활로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하고 진짜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검증하라고 하는 생산적 독서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요, 프로와 포로를 구분하라라는 좀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프로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주도하는 반면에 포로는 일의 의미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과 직장생활 모두가 곤욕이고 그런 사람을 또 밑에 둔 상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한 스타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인문학은 항상 존재해왔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 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파묻혀버리는 바람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현상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바로바로 찾기보다도 한 번쯤은 머물러 서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언제 행복하고 내가 보다 나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고민과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라는 거죠. 제가 이 독서를 하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소감은요, 저도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를 몰랐고 시간 낭비고 쓸데없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제가 책을 읽고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면서요, 이것이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 이 경쟁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세상, 모두가 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뭔가 문제는 많이 터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면서도 차분하게 이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인문학의 힘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의연하게 자족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좀 인문학의 힘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낚시법을 알려주는 아빠처럼 흔들리는 청춘들에게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뒤처지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누면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상당히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의 시기를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또 내게 주어진 길,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원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 들어오지 못해서 공부는 재미없고 그렇다고 휴학 또는 자퇴도 어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학생들,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게 비현실적으로만 들리고 배부른 소리라고 여기는 청년들, 자기다움을 찾고 보다 만족스러운 내일을 살아가고픈 분들, 인문학이 무엇인지, 인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모두 이 책을 한번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책 소개는